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촌의 유용민 변호사입니다. 해외 진출 시 필요한 게임 IP 계약의 라이센싱 스킬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게임 글로벌 런칭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지금 10년 정도 IP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제작사 같은 경우 SM이나 JYP를 자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송국 같은 경우,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JTBC랑, 그 다음에 스튜디오 디스커버리, 그리고 게임사는 엠픽셀을 최근에 한국이랑 일본 출시들을 자문했고요. 최근에 이제 리니지 W 관련해서 NC소프트에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그런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IP 라이센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P 라이센싱은 기본적으로는 법상 라이센싱이란 말이 딱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작권법상 이용 허락이랑 가장 가까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작권법 46조에 보면 저작 재산권자는 다른 사람한테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 허락의 방법, 이용 방법, 조건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은, 흔히 말하는 라이선 C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 재산권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한테 양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제3자한테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게임 IP를 가지고 만약에 외국이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퍼블리셔한테 IP 라이센싱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아무런 정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라이센싱을 받은 퍼블리셔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한테 마음대로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게 기본입니다. 계약에서 다르게 정해놓거나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춘 퍼블리셔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추가로 허락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정해놓으면 그건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라이센싱 하면서 상표도 같이 라이센싱을 하니까 상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표법상으로 전용 사용권이나 통상 사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C라는 건 특허에서 하는 용어고, 그래서 전용 사용권 설정할 수 있어서 뭐 독점적으로 쓸 수 있게 전용 사용권 설정해 줄 수도 있고, 아까 위에 이용허락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저작권법상 독점적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람한테 한해서 뭐 중국에 한해서 너한테만 해준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정해 놓게 되니까 저작권법상 이용허락이나 상표법상의 전용 사용권, 통상 사용권 CC가 라이센싱이나 유사한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 계약 관련해서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이쪽에 있는 법리가 적용이 될 겁니다. 이용 허락이나 뭐 이런 마찬가지로 그 임대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저작권이나 저작 재산권, 뭐 상표권 이런 게 넘기는 게 아니라 그 권리는 본인이 가지고 있고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일정 기간, 일정 조건 내에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치면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일정 기간 동안 임대차 주거나 전세 주는 거랑 마찬가지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센싱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 라이센싱 관련된 키 텀들을 갖고 왔는데요.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원천 IP를 갖고 라이센스 게임을 개발해서 퍼블리싱 하라는 계약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캐릭터는 뭐 ABC 이렇게 되어 있고, 생각하시는 웹툰에 있는 캐릭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캐릭터가 될 수 있는데 그 캐릭터가 있고, 라이센스하는 IP는 그 캐릭터와 관련된 IP들 정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주는 입장에서는 라이센스드 IP의 범위를 줄여야 되고, 받는 입장에서는 넓혀놔야지 거기에 부수되어 있는 IP를 쓸 수 있겠죠. 라이센스드 게임 같은 경우에 여기는 모바일 버전으로 만드는 것만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뭐 인터랙티브 게임 프로덕트고 뭐 업데이트까지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PC 게임이랑 모바일 게임을 둘 다 한다고 하면 라이센스 게임 범위에, 이게 이용 허락의 범위니까 모바일 버전이랑 PC 버전을 둘 다 넣어놔야 되겠죠. 네, 플랫폼도 요새는 통상적으로는 계약서에 정하기 때문에 뭐 애플이랑 구글 정도에 올린다, 아니면 뭐 어느 나라의 어느 플랫폼에 올린다, 이런 것들 정해놓을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모르게 퍼블리셔가 다른 나라에 올리는 걸 막으려면 여기서 본 것처럼 어프로브 한 경우에만 올릴 수 있다라고 정해놓으면 되죠. 테리토리는 뭐 여기 같은 경우 예시니까 차이나라고 되어 있는데 뭐 차이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라일 수도 있고, 전 세계로 하되 우리나라는 제외한다, 전 세계로 하되 차이나는 제외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커머셜 런치는 언제까지 개발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거고요. 개발 기간을 뭐 우리는 빨리 해서 빨리 수익이 들어오는 게 좋으니까 짧게 하는 게 좋을 거고, 퍼블리싱 하시는 분들은 넉넉하게 받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는 권리는 대부분 요 세 가지입니다. 만들어서 주는 거니까, 만들어서 퍼블리싱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 원천 IP를 가지고 디벨롭먼트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죠. 어떻게 보면 게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개발하고 만든 게임을
퍼블리시 하는 거죠. 서비스 하는 거고, 서비스 하는 과정에서 마케팅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뭐 텀도 정해놓고요. 디벨롭먼트 관련해서 구체적인 걸 정해놓을 수도 있죠. 언제까지 뭐 그 기본적인 게임 플래닝을 갖고 온다. 그 다음에 베타 버전은 언제까지 갖고 온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며칠 안에 살펴보고 의견을 준다. 왜냐면 우리 IP가 사용되는 거니까 그 게임이 뭐 잘 되면 좋은 거잖아요, 우리한테도. 우리는 사실 이 캐릭터를 굉장히 뭐 도덕적이고 뭐 착한 이런 캐릭터로 지금까지는 관리해 왔는데, 게임에서 막 폭력적이고 쓴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디벨롭먼트 관련된 내용들을 정해놓고 문제가 없음을 노티스해라 라는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상업화하고 그 다음 실제로 운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정해놔야 되겠죠. 유지보수는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는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광고는 뭐 우리가 승인한 내용 범위 내에서만 할 건지, 해킹 안 당하게 하거나, 우리가 만약에 라이센싱의 범위를 뭐 중국으로만 한정했다고 하면 지오 블로킹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정해놔야 될 것 같고, 개인정보 관련된 보호는 누가 책임을 질 건지도 정해놔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게 로열티죠. 그 로열티에서 뭐 넷세일로 하는 게 사실은 일반적이고, 넷세일에 몇 퍼센트를 할 건지를 이제 정하는 거죠. 넷세일이 들어가면 당연히 뭐 넷세일을 확인해야 되니까 규정들이 들어가겠죠. 그런 데는 들어갈 거고, 랩스 앤 워런티는 우리 IP를 가지고 만들지만 너네가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것들 다 차용해서 이렇게 만들 텐데, 그때 사용하는 것들 중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거나, 그 다음에 게임을 퍼블리싱해서 운영하는데, 서비스 하는데 필요한 그 국가에서, 뭐 중국이면 중국에서, 뭐 일본이면 일본에서 필요한 허가 등을 다 취득했는지, 그 다음에 뭐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된 법률 위반한 건 없는지, 개인정보 관련된 법률 위반한 건 없는지, 그런 것들 관련해서 랩스 앤 워런티 해놓는 거고요. 우리가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터미네이션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퍼블리싱 계약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해외로 가는 거면 해외에서의 게임물 배급업자나 채널링 사업자 혹은 이제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가 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체결하는 계약이 이제 퍼블리싱 계약이고, 성격을 다시 생각해보면 수익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운영 대행 계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퍼블리셔는 게임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직전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최소한 지역에 하나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중국이면 중국에 한 명한테 주는 걸 중국을 여러 명한테 주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운영하게 되면 퍼블리셔도 많은 정보를 획득하게 되거든요. 이 아이템 팔린다 안 팔린다, 미션은 뭐 어떻게 된다, 확률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운영하는 퍼블리셔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운영하면서 얻게 되는 정보를 우리가 원천 IP를 갖고 있는 우리가 가질 것인지, 게임에 대한 원래 IP를 갖고 있는, 아니면 그 중국화해서 만든 그 게임을 운영하는 그 운영자한테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를 해놓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용자 정보는 사실은 그 나라의 뭐 개인정보 관련된 법률을 따라야 되겠죠. 여기 보면 로컬라이제이션, 현지화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뭐 한국에서 잘 된 게임인데 일본에서는 약간 바꿔서 만든다고 하면, 거기서 바꾸는 거 만드는 건 거기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하게 되면 퍼블리셔가, 그러니까 현지화, 그러니까 현지 개발 따로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 만든 뭐 일본 게임에 대해서는 누가 저작자의 지위를 갖느냐, 창작한 사람은 당연히 저작자의 지위를 갖는데,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를 가져올 건지, 우리가 일정 부분 돈을 냈으면 가져올 여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해놔야 될 것 같고요. 현지화된 게임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 받아오는 것이 가장 최선이죠. 그 다음에 계약기간 내랑 종료 후에 상표 이슈에 대해서도 뭔가를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게임이 잘 되면 이제 뭐 머천다이징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도 정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계약 체결식 팁을 제가 조금 더 써놨는데, 그 기본적으로 이제 독점적인 권리만 주는 건지 아니면 이제 비독점적인 권리만 주는 건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이용 허락, 서브 라이센스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양쪽 다 확인해야 되겠죠. 이건 라이센스나 마찬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라이센서인데 다른 어떤 라이센스를 이미 줬다라고 하면 거기랑 충돌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권리를 세분화해서 나눠줄 필요가 있고요. 개발하는 권리 뭐 이렇게 나누는데, 나눠가지고 세분화해서 줄수록, 나눠서 쪼개서 팔수록 파는 사람이 유리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장소적 제한이 있는지, 만약에 확장이 가능한지, 일본만 했는데 나중에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플랫폼 제한이 있는지, 뭐 나중에 이제 메타버스나 아니면 다른 플랫폼이 생겨났을 때, 게임들을 태울 수 있는 플랫폼이 생겨났을 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열티 규정은 들어가면 이제 금액, 비율, 그 다음에 비용 캡을 놔두고, 그 다음에 오딧 규정들이 함께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로열티 같은 경우 우리가 만약에 파는 경우라면 사실 미니멈 개런티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아무리 게임이 안 돼도 어느 정도 돈은 들어오게. 그리고 만약에 개발하다가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니셜 피를 받고 그것을 반환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해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위에 IP 활용 가능 여부가 이제 뭐 머천다잉 한다든지, 일본에,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게임이 잘 안 되는데 일본에서 대박이 나서 일본에서 만약에 드라마를 만든다,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 그 권리까지 먼저 주고 줬으면 이제 우리는 거기서 대가를 받았으니까 사실은 뭐 우리도 좋은 거고 저쪽에서 드라마 만들 수 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다음 그 드라마나 영화를 만든 활용 수익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이제 봐야 되겠죠. 요새는 이제 세계관 갖고 거기서 스피노프해서 많이 만드시니까 스피노프 게임 제한이 가능한지, 새로 만든 거 IP 누가 가질 건지, 그다음에 게임을 제작할 때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작할 때 자율성이나 보고 의무를 어느 정도 부담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타겟 연령층이 매우 낮은 경우, 특히 이제 미성년자나 아동인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법률상 가능한지 체크하는 게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중국이나 이런 데는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만약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뭐 계약 금액만큼으로 제한한다거나 계약 금액의 2배만큼으로 제한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정해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약서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 다 들어가 있을 거고, 사실 영문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대부분 부분이기 때문에 살펴보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하나 다 결국에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수익 배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추가로 몇 개 더 넣어놨는데요. 그 다음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현지에 있는 내용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악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이제 혹시 제공하는 게임이나 콘텐츠 제공할 경우에 해당 국가 내에서 법인 설립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나 게임 이런 데 50만 이상이 매일 방문한다라고 하면 자회사 설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하지 않고 하면 송금이 제한되고 그다음에 뭐 접근 차단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국가마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국가 간 특수한 사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죠. 대만에서는 중국에서 개발된 게임을 배급할 수 없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봐야 되고, 해당 국가 내에서 서버 설치를 해야 되는지, 러시아는 서버 설치를 하고 안 하면 벌금 부과된다고 하더라고요. EU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EU 경제권 내에서 두는 것이 개인정보 관련 GDP와 관련해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현지 대표자 선임은 사실 뭐 할지 말지 그 사람 믿을 수 없을지 있을지 그거 문제니까 선택 사항인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게임을 퍼블리시하고 서비스 실제 할 때 등기나 허가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광고할 때 아동 청소년 관련돼서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콘텐츠 규제를 따로 하고 있는지, 뭐 우리나라 뭐 등급이나 이런 거 마찬가지로 자살이나 마약이나 뭐 아동 청소년 도박 이런 것도 관련된 거. 특히 요새 문제되는 거는 사실 가상화폐죠. 게임 내에서 무슨 게임 머니를 채굴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거 관련된 규제가 있는 데서는 사실 그 게임은 릴리즈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대만도 뭐 이렇게 등급 분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급 분류 미준수 시 벌금이 부과되고, 뭐 18세 이상, 15세 이상, 12세 이상 이렇게 돼 있고, 온라인 게임 서비스에 관한 표준 계약의 금지 조항 및 이에 포함되는 의무 조항 6.1조, 그러니까 대만 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다음 내용을 공식 홈페이지, 게임 로그인 페이지 또는 구매 페이지, 게임 키트의 포장에 명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등급 분류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안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국가별로 챙겨야 될 것 같고요. 확률형 아이템도 사실은 문제가 있죠. 각국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독일은 사실은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근데 뭐 최근에 이제 법이 통과돼서 그 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2021년 5월에 발효된 최신 개정안에 따라서 가챠 같은 경우 도박성 있는 구매 기능이나 메커니즘은 법적으로 도박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미성년자나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거는 사실은 진짜 국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률 같은 규제 관련돼서는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뭐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결제 관련돼서도 뭐 기본적으로 온라인 판매이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에 따른 기본적인 준수 의무 확인이 필요하고, 대만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관할 법원, 심지어는 계약 해지 환불 뭐 이런 건 원래 들어가죠. 뭐 이의제기 권리 뭐 이런 거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 챙겨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인액 결제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미성년자 결제 관련된 제한 사항도 파악할 필요가 있고, 국가 중에서는 거래 기록을 보관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온라인 판매의 경우에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상화폐를 뭘 하는 경우에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개인정보 관련돼서는 EU나 러시아, 일본, 대만, 중국 등 개인정보 규제는 다 다릅니다. 조금씩 다르고, 물론 EU 같은 경우에는 GDPR 같이 적용되니까 같겠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영토 내에서 사용될 의도를 가진 웹사이트는 아래 테스트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동의를 받아서 수집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은 여기로 마치고요. 예, 좋은 강의를 마련해주신 콘텐츠 진흥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여러분한테도 좋은 그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